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8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오픈 AI의 변화와 반도체 투자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가 해당 주제를 통해서 SXL을 왜 투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픈 AI 변화. 이것이 반도체 산업, 특히 SXL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우산업 42,313포인트로 플러스 0.33%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나스닥 종합 18,119.59포인트로 마이너스 0.39% 하락, S&P 500 5,738.17포인트로 마이너스 0.13% 하락. 여기 보시면 아시아 증시는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니케이, 상해종합, 항생 2%, 3%대 상승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좋았죠.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고점 부담됐나? 물가 둔화에도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인다 라는 내용. 물가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다우산업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뉴욕 증시 물가 둔화에도 고점 부담으로 혼조 마감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S&P 500 맵을 잠시 훑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76% 하락, 애플 0.11% 상승, 구글 0.8% 상승, 메타 마이너스 0.09% 하락, 아마존 마이너스 1.67% 하락, 테슬라 2.46% 상승. 반도체주가 안 좋았죠. 엔비디아, AMD 뭐 다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SXL 지수가 하락했구나. IC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구나. 결국 SXL이 하락했구나.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S&P 500 맵이죠. 하지만 이 조정을 가지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했으면 항상 조정이 있겠죠. 다시 상승할 그런, 어떻게 보면 한 걸음 잠시 뒤에서 오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다수의 이제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였다. S&P 500 지수가 하락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보면 이제 탐욕 구간에 있고요. 68포인트. 이게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로 갈지 아니면 피어 공포 구간을 갈지는 항상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오픈 AI 핵심 인력 이탈에도 투자 유치 성공이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코파일럿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기술력이 거의 사진과 같이 그려주죠. 이런 부분.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최근 오픈 AI는 핵심 인력들의 잇따른 퇴사에도 불구하고 65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성공적인 펀딩 라운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오픈 AI 기술력,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본가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오픈 AI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정리해봤습니다. AI 시장의 성장, 기술력, 미래 성장의 가능성입니다. 우선 AI 시장의 성장 관점으로 보면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오픈 AI는 이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보면 오픈 AI는 챗GPT라든가 알리라든가 혁신적인 AI 모델을 개발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죠. 세 번째는 미래 성장 가능성인데 오픈 AI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픈 AI 변화의 의미 한번 볼까요? 오픈 AI는 최근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영리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픈 AI가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거고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픈 AI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또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AI 산업의 성숙, 그 경쟁 심화, 투자 기회 확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성숙 측면에서 보시면 비영리 연구기관이었죠. 근데 영리법인으로 전환은
AI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 심화,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AI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관심을 받게 될 거고요. 이 관심 속에서 자본과 투자자들의 그런 엄청난 돈이 모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술은 상승하겠죠. 이런 투자를 받게 되면 기술력은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주가도 따라 성장하고 선행지표입니다. 주가는 그 이전에 어 상승하겠네. 먼저 뛰어오르는 게 주가거든요. 주식은 선행지표라는 것. 그리고 투자기의 확대인데 AI 시장의 성장은 관련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같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SXL 한번 보시죠. AI 기술 발전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게 되겠죠. 이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핵심 부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AI 시장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고요. 결국은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것은 IC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겠죠.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한 레버리지 ETF입니다. IC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반영하는 지수로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라 상승하겠죠. SXL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ETF 정보인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ETF죠. 운영 보수는 연 0.76%,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0.82% 정도 되고 시가총액은 134억 달러 정도 됩니다. 도입 중 탑10 보시면 상위 10개가 68.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IC 반도체 지수,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퀄컴 등 진짜 주옥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해 있죠. 그리고 SXL 제가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4.93% 하락 37.64달러로 마감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최고점 70달러를 2024년 7월 8일 날 찍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음봉이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고 그저 직전 또 양봉도 다 잡아먹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안 좋은 음봉이죠. 이 음봉을 보고 하락하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죠. 역시나 흑산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갈까 라는 불안감이 있었죠. 120주선을 혹시 이탈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엄청난 하락을 하겠죠. 근데 역시나 지금 현재 AI 시장과 반도체 시장을 반영하듯 조정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봉이 들어선 거죠. 121선을 찍고 양봉이 들어섰습니다. 이 양봉이 그런 시그널을 발생했는데 역시나 확신을 준 거죠. 양봉이 3개, 적산병이 발생했습니다. 상승의 시그널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또한 120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올라갔죠. 거의 좋은 또 양봉이 이렇게 들어섭니다. 직전 음봉의 절반을 회복해도 좋은 양봉이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을 회복했죠. 그리고 나서 양봉, 적산병이 다시 나왔습니다. 결국은 상승할 건데 이렇게 재차 확신을 준 거죠. 만약에 직전 전고점을 양봉으로 뚫는다 그러면 다시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 뚫을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머무른다고 하면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가겠죠. 아니면 반대급부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만약 하락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각자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셔야 되겠죠. 저는 하락한다? 제 관점입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뭘 하락하고 올라간다 라는 예측이 아니라 하락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AI 산업 앞으로 우상향할 건데 성장할 건데
지수는 우상향할 거고, 그러면 우상향하지 않을까? 지금 조정이지 않을까? 그러면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을까? 전 더 매수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들어가겠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는 그럼 SXL에 투자를 할까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높은 수익 기대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변동성인데, AI 시장에 이제 계속 성장을 하겠죠. 성장함에 따라 반도체 산업도 성장할 거고요. 쌍두마차로 올라가겠죠. 그럼 SXL은 더 큰 수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변동성인데 레버리지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험 감수 능력이 높은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혹시 1일 비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멘탈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역시나 일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나죠? 진짜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변동성을 보셨나요? 진짜 1일 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하루만 해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렇게 상승하고요. 이것만 봐서도 딱 아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확신 없이 세배 레버리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1일 비하시는 분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방 투자를 하시는 분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세배 레버리지는요, 자기 자산의 가용자산의 100%라고 하시면 가용자산입니다. 뭐 3개월 내에 써야 될 돈이 아니라는 점, 뭐 잔금 치러야 되는데 이런 돈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계약금 치러야 되는데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입학금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금액이 아닌 1년 이상, 3년 이상 이런 뭐 묵혀둘 수 있는 돈이 가용자산입니다. 100% 이렇게 보시면 이 가용자산 90%를 떼어냅니다. 이마저도 떼어내시고요. 한 10%에 대해서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상승할 때 사면 안 되고요. 하락할 때마다 사 모은다면,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사 모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또한 SXL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집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만약 하락한다 그러면 엄청난 손실, 진짜 자기 자산이 녹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세배 레버리지는 자산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딱 떼어내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투자 방법이니까 이게 100%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점도 아니고 이걸 따라서 하시라 라는 점도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가끔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절대 절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만의 투자 철학과 SXL을 제 투자 철학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AI와 같이 빠르게 변하는 산업에 투자할 때는 유연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SXL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라 생각해서 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XL 투자 시 유의할 점도 있겠죠. 높은 변동성입니다. 레버리지, 특히 세배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고점에 이때 물리게 되면 이거 견뎌내실 수 있을까요? 거의 70불이 20불이 됐습니다. 반토막 이상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엄청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념하시고요. 분산 투자, SXL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몰빵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자산과 분산 투자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100% 가용자산 몰빵하는 투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10%만 딱 떼어내서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도래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겁니다. SXL은 이러한 성장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XL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는 항상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시고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만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